아니 뭐 메이플 키우기 같은 경우에는 또 어, 전액 환불이라는 대단한 박수를 쳐줄 만한 어떤 결단 이후에 당연히 천차만별의 사례들이 있고 이 게이머들마다 각각의 사연이 있는 만큼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 전액 환불이라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자체적으로 환불런 뛰신 분들 계시거든요. 앱스토어, 구글이나 애플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근데 그런 분들은 다행스럽게도 구조가 되었습니다만, 탈퇴한 분들, 이분들은 지금 아예 환불을 못 받는 상황이 됐는데, 뭐 그분들이 뭐 게임의 정이 떨어졌든, 기만적 운영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탈퇴를 하셨든, 어쨌든 그분들도, 실제 성능과 다르게 오해하고 어떤 게임 내 유료 콘텐츠를 구매했던 거라면 돌아가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기 어렵기 때문인지 뭐 아니면 넥슨 쪽에서는 이런 환불 이전 탈퇴자들에 대해서는 이 게임 이용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환불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과 무관하다고 본 것인지 어쨌든 환불의 대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 중이고 제 생각에는 어떤 요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한두 분의 사례만 가지고 저희가 이걸 대리를 하면 이거는 게임 이용자 협회로서가 아니라 이 변호사 개인이 이제 그런 분들 개개인을 돕는 수준이 돼서 이런 거 말고 이런 분들이 숫자가 좀 많다면 뭐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집단적으로 모아질 수 있다면 좀 집단적으로 어떤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향의 대응을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는 끝나지 않은 어떤 계정 양도의 사례 계정 양도에 되어지는 문제들인데 환불 신청이 끝나고 나서 일대주가 그러니까 계정 양도한 사람이 계정을 강제로 회수해서 계정 양수한 사람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환불을 해버리고 계정 판매액에 대해서도 이제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 뭐 그런 아나무인의 사례가 있는데 요건 정말 쉽습니다. 요거는 그냥 강제로 회수당해서 이렇게 게임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는데 일대주가 계정을 샀던 금액도 안 돌려주는 상황에 있는 양수인 분들이라면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뭐 이 인터넷에 잘 나홀로 소송이나 이런 걸 찾아보셔서 하시면 무리가 없이 가능하실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강제 회수가 불가능한 구글 계정에 대해서 그 계정 양수인이 일대주가 환불을 간절히 원함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계정 양수인이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그걸 가지고 계정 양도한 사람이 내 환불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던가 이런 건 좀 불가능하고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합의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이야기를 해보시고 결과적으로 이제 환불 신청이 안 된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깝게 됐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이제 개별적으로 넥슨에 요구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한다면 결국은 이제 계정 양수인이 환불 신청을 했지만 환불받은 금액의 배분과 관련해서는 좀 어쨌든 합의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다. 이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고 더 문제가 생기고 합의로 해결이 안 된다면 그건 따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가 이제 플레이 포인트로 게임 내 재화를 구매했거나 아니면 구글 기프트 코드, 구글 포인트로 구매했는데 환불이 일부만 되는 문제가 있는데 환불이 일부만 된 문제는 이게 좀 유형이 다양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유저들 중에 40%만 환불받았다 뭐 이런 사례도 있고 환불이 안 됐다 이런 사례도 있고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기프트 코드로 인한 구매에 대한 환불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쉽게도 플레이 포인트로 구매한 경우에는 그 플레이 포인트 자체가 유상재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유상재화에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보너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구매한 부분은 저희가 생각해도 좀 법적으로 더 요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아쉽지만 복구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좀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강력하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정도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드래곤 소드 사태 관련해서 웹젠과 하운드 13의 분쟁은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무위키나 다른 유튜브 보라고 하는 것도 웃긴데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 정리해 주셨지만 가장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일단은 웹젠이 계약에 따른 계약 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는 그냥 웹젠이 잘못한 거 맞고요.
웹젠이 잘못한 건 맞아서 실제로 웹젠이 미니멈 개런티, 계약에 따른 어떤 잔금 자체를 뒤늦게나마 지급했고, 지급하고 나서 이제 문제는 돈은 받았는데 파운드 13이 애초에 이제 드래곤 소드와 관련한 웹젠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태가 촉발이 된 거니까, 그러면 그 계약은 해지된 거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파운드 13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금을 처음에 안 주려고 한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늦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웹젠으로부터 돈 받은 건 받은 거고 계약은 해지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웹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약 잔금을 늦게라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아주 복잡하게 설명드리자면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웹젠이 처음에 지급을 거절한 게 민법상 이행의 거절로 해석이 된다면 파운드 13의 어떤 계약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웹젠이 뒤늦게 줬기 때문에 이거는 이행을 거절한 게 아니라 이행을 지체한 거다, 좀 늦춰서 준 거다라고 해버리면 이 파운드 13 쪽의 주장과 달리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이 억지로 존속되는 이 부분에서의 쟁점은 글로벌 퍼블리셔의 권리를 누가 갖느냐인 것 같습니다. 웹젠 쪽의 주장대로 늦게나마 계약 잔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행 지체 상태에 있어서 파운드 13 쪽의 계약 해지가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않아서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면 여전히 글로벌 퍼블리시 권한은 이제 웹젠이 가지고 있고, 파운드 13 쪽의 주장과 같이 늦게 주냐 빨리 주냐를 떠나서 아예 웹젠이 지급 의사가 없었다, 처음부터 거절을 명확하게 잔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다라고 해석이 된다라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글로벌 판권은 여전히 웹젠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퍼블리셔를 더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아주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냥 다 차치하고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 웹젠 잘못이 맞다? 다만 실제로 파운드 13과 웹젠 간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을지, 파운드 13은 계약이 해지됐다, 웹젠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둘중 누구 말이 맞는지는 좀 더 판가름 해봐야 될 것 같다. 계약서상의 조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상 줘야 될 돈을 조금 늦게 준다고 바로 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니거든. 우리나라 민법이 정하고 있는 그런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 해지의 요건이 갖추고 있느냐 의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가 이제 파운드 13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파운드 13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웹젠 쪽의 주장은 파운드 13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그런 주장이 일리가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계약 해지 통보 과정에서 파운드 13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혹은 이제 계약서상 계약 해지를 위한 조건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 파운드 13의 독촉이 얼마나 형식을 갖추어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은 미지수인 거죠.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어쨌든 웹젠이 하운드 13한테 돈을 줬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하운드 13이 계약을 끊어냈는데 웹젠이 돈을 줘서 이게 그대로 계약이 유지가 돼서 하운드 13이 웹젠의 퍼블리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인가가 쟁점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돈은 일단 줬습니다. 줬고, 받아서 이제 뭐 그 논란은 끝났고, 다음 논란은 이제 돈을 받기 전에 이미 하운드 13이 계약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하는가의 문제고,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계약 해지 통보에 이르기까지 하운드 13에서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 절차를 제대로 거쳤느냐 1번, 그리고 이제 계약서상의 계약 해지를 위해서 거쳐야 하는 별도의 절차들이 있었는가 2번, 세 번째는 이제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 하면 민법상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 해지의 조건을 제대로 갖췄는가, 혹은 이게 이행 거절로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과 법적인 쟁점에 대한 해석이 다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근데 업계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제가 제일 자세히 알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좀 더 밝혀지면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다뤄서 제대로 설명을 해보는 걸로 가는 게 어떨까. 재미는 없지만 가장 자세할 수는 있다, 정확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환불받아서 이 뭐 법적으로 소비자의 권리, 금전적인 피해는 다 이제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끝이냐 하면 그건 아닌 게, 어찌되었든 이 게임에 시간과 노력을, 관심을 들인 어떤 유저들도 있을 수 있고, 이 게임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이런 이용자들의 바람이 있으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드래곤 소드라는 게임의 서비스가 재개되길 바라는 마음이 좀 있고,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드래곤 소드의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은 웹젠이랑 하운드 13이 극적인 타결을 하는 경우겠죠. 굉장히 법적인 문제로 많이 넘어갔네요, 이제. 요거는 계약서의 조항이나 사실관계가 한 커플 두 커플 더 드러나면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을 때 가장 정확하게 한번 다뤄보시죠. 앞으로 머지않은 기간에 나올 뭐 웹젠과 NC소프트 간의 R2M 판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리니지 라이크 게임 간의 표절에 관한 판결도 있고, 또 유저분들 입장에서 분개하시겠지만 그 희대의 명문구들이 나온 소스코드의 오류는 회사가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스킬의 성능이 너무 상세하게 알려져 있으면 게임의 흥미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좀 숨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취지로 컴퓨터 수입 배상 책임을 면했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지, 이런 걸 가지고 판결문 뜯어보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드래곤소드 같은 경우는 그 게이머로서 이제 응원하는 쪽은 정해져 있지만, 근데 이게 법률가로서 자세히 들어보면 이제 이쪽의 주장이 맞는 부분도 있고 저쪽의 주장이 맞는 것도 있는 아주 복잡한 내용이고, 결국은 이제 그러한 문제, 바이블이 그들 간의 계약서인데 그들 간의 계약서를 제가 직접 볼 수 있는 이상 다 이게 추측과 기다림에 불과하니 추가적으로 더 밝혀지는 내용을 봐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살펴보는 걸로, 혹은 뭐 가디스 오더나 놀러움 아이온 같은 사례랑 같이 엮어서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추후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시죠.